이분은 이제 C 언어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고 있는 30대 중반 개발자이시고요. 주력으로 이제 C를 많이 사용하는데 최근 어떤 C 언어에 대한 사용성이 좀 떨어지고 있어 걱정이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백엔드, 웹 백엔드, 그다음에 앱 개발 뭐 이쪽으로 사실은 인재풀이 상당히 넓잖아요. 그래서 C 언어와 관련된 개발자는 상당히 지금 희소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지금 C 프로그래머로 계속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언어를 배워서 경력을 세탁해야 할까요? 뭐 이런 고민이신데 이게 상당히 또 고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자, 그러면 여기도 뭐 한 가지 정해진 길은 없잖아요. 자, 혹시라도 제이슨이나 브라운이 이런 상황에 처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 사실 경력직 주력 언어가 이 경우인 거는 저도 답변하기는 어렵긴 하네요. 저도 대학생 때는 분명히 뭐 C나 C++를 이용해서 뭐 그 오픈 CV 같은 이런 그 영상 처리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긴 했었는데 그게 그 당시는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네, 안 했었는데 오히려 저는 이 경우는 잘 제가 도움될 답변을 못 할 것 같네요. 혹시 브라운 답변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어, 저는 제 경우는 아니고 제 이제 친구 경우인데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C++ 개발자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생각했을 때 약간 더 흥미를 가지고 이제 더 유망하다고 생각했던 분야가 있었거든요. 뭐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원을 다니더라고요. 학교 그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대학원 다니고 수료한 다음에 지금은 또 데이터 엔지니어로 지금 이직을 해서 지금 또 잘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 자기가 흥미를 가지고 이게 좀 재밌고 그런 분야가 있으면은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이 되게 힘들긴 했었거든요. 옆에서 지켜볼 때. 이제 맨날 퇴근하고 대학원 과제하고 주말마다 대학원 가서 몇 시간씩 강의 듣고 해서 한 2년에서 3년 동안 그렇게 하던데 물론 뭐 힘들어 보이지만 지금 되게 잘 살고 있어가지고 네, 저는 의지가 있으면은 그렇게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 질문에 답변을 한다면 먼저 언어를 바꿀지를 고민하기 전에 나는 어떤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진 그 프로그래머로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을 먼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2010년 그때 이제 아이폰이 등장할 때가 그 스마트폰이 등장할 때가 2008, 9년이었나? 그때 사실 상당히 많은 그 백엔드 개발자들이 모바일 프로그래머로 전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유행의 흐름에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어떤 분야를 좋아하는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그때 이제 많은 친구들이 저희 자바니까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머로 상당히 쉽게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굳이 뭐 넘어갈 생각이 없었던 거는 그리고 약간은 그때는 모바일 프로그래머나 이쪽이 핫해 가지고 그쪽에 연봉도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그쪽을 해야지 되게 핫한 프로그래머라고 생각이 들고 백엔드 프로그래머는 되게 뒤처져 있는 올드한 프로그래머 이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딴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백엔드 프로그래머로 살아가는 게 되게 재밌으니까 그리고 나한테 맞다고 생각이 되니까 별로 그거에 대한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백엔드 프로그래머로 살아가는 게 나한테 맞는 거지. 그게 저는 자바를 쓰다가 지금 넥스트 스텝 플랫폼은 코틀린을 쓰고 있는데 그리고 중간에 슬립은 스칼라로도 한번 개발을 해보고 그냥 백엔드 개발자로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지. 그 속에서 언어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더 좋은 언어가 나오면 저는 언제든지 제가 자바지기 닉네임을 쓰고 지금 교육과정도 자바로 하고 있지만 자바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 또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또 삶의 재미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개발하는 게 여러 자기한테 잘 맞는지, 아니면 백엔드 개발자가 잘 맞는지, 모바일 앱 개발자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자기가 재밌겠는지, 약간 데이터 엔지니어로 살아가는 재미, 왜냐면 그게 맞아야지 어떤 새로운 거를 배울 때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바꿀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이전에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키울지를 고민해 보시면, 그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뭐 언어를 배울지, 아니면 뭐 데브옵스 개발자로 간다고 하면 요즘 고나 이런, 고 같은 경우에는 C에서 조금 더 발전된 언어일 수 있어서 학습 비용도 생각보다 높진 않을 수도 있을 텐데, 고와 관련된 뭔가 고 언어를 쓰는 프로그래머로 전향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만의 전문 영역은 어느 분야로 가져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아까 얘기했던 뭐 소프트웨어 장르라든가 이런 책들을 통해서 어 그러니까 일단 그 전에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도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브라운이 이야기했듯이 뭐 꼭 지금 하는 것에 고집할 필요는 없고, 본인 관심사가 있으면 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측면에서 요즘에 그 코볼 개발자들이, 코볼은 정말 오래된 언어이고 쓰는 데는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만 쓰지만, 코볼 같은 경우도 너무 그 현업에 개발자들이 없다 보니까 그 코볼 개발자들의 어떤 처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진 걸로, 제가 뭐 돈으로만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좀 C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C는 코볼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영역에 쓰이고 있잖아요. 근데 갈수록 C를 제대로 하는 개발자가 없기 때문에 C를 어느 누구보다 잘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어 그 어떤 사람보다 꿀리지 않도록 본인의 역량을 쌓고 네임 밸류를 쌓으면 그 C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본인이 독보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또 그러면 또 그거에 따른 재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한 가지의 길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희소성이나 이런 요구하는 인재 풀이 점점 적어지고 있긴 하지만, 시장 자체가 또 그렇더라도 얘가 금방 사라질 건 아니니까 좀 상당 기간 동안도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C 같은 경우에서. 그래서 그걸 본인의 강점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네요.